안녕하세요. 신재인의 하루길을 읽는다. 신재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거대한 얼음의 공유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거든요. 얼음 사나이.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새삼 이 질문이 어렵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가 이 질문을 새삼스럽게 드리는 이유가 아마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 와카라나이와 정말 모를 일인데요. 하고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다. 어쩐지 벌거벗고 타인들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그처럼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거죠? 하고 나는 물었다.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마음 같은 걸 내가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어요. 그냥 알아요. 하고 얼음 사나이는 말했다. 마치 투명한 얼음 속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당신을 보고 있으면 당신에 관한 것이 환히 보인답니다. 와타시노 미라이와 미에루, 제 미래도 보이나요? 하고 나는 물어보았다.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하고 얼음 사나이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미래라는 것에 전혀 흥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게는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얼음에게는 미래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음 속에는 과거만이 단단하게 봉해져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거기에 꽁꽁 가둬져 있는 것입니다. 얼음이란 건 많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이, 아주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 말이죠. 그것이 얼음의 소임이고 본질입니다. 다행이네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안심이에요. 왜냐하면 전 미래 같은 걸 알고 싶진 않거든요. 私たちは東京に帰ってきてからも何度か会った. 우리는 도쿄에 돌아온 뒤에도 몇 번인가 만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주말이면 늘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지도 않았고 찻집에 가지도 않았다. 식사조차 하지 않았다. 얼음 사나이는 식사라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둘이서 공원 벤치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정말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얼음 사나이는 아무리 여러 날이 지나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째서지? 하고 나는 물어보았다. 왜 당신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야? 나는 당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당신은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해서 얼음 사나이가 된 건지. 얼음 사나이는 잠시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하고 얼음 사나이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하얀 숨을 공중에 토해냈다. 나는 과거란 것을 갖고 있지 않아. 세상의 모든 과거를 알고는 있어. 그리고 모든 과거를 봉인하고 있지.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겐 과거라는 것이 없어. 나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몰라.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지. 아니, 부모님이 정말 있었는지조차 몰라. 내 나이조차 몰라. 내게 정말 나이란 게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고리 오토코와 그라야미 노 나카노 고리야마 노 요우니 고독하다. 얼음 사나이는 암흑 속의 빙산처럼 고독했다. 나는 그런 얼음 사나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얼음 사나이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이 순간의 나를 사랑해 주었다. 그리고 나 역시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순간의 얼음 사나이를 사랑했다.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나는 막 20살이 된 참이었다. 그리고 얼음 사나이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처음으로 진지하게 좋아하게 된 상대였다. 얼음 사나이를 사랑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당시의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설사 상대가 얼음 사나이가 아니었더라도
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엄마와 언니는 나와 얼음 사나이와의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다. 넌 결혼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려 하고 그들은 말했다. 도대체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이나 경력조차 아는 게 없잖니. 어디에서 언제 태어났는지조차 말이야.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친척들한테도 알릴 수 없을 거야. 게다가 너 상대는 얼음 사나이라고. 어쩌다 잘못해서 녹아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할래? 하고 그들은 말했다. 넌 아직 잘 모르겠지만 결혼이란 건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거야. 얼음 사나이가 과연 정말 남편으로서 어엿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でもそんな心配は無用だった. 하지만 그런 걱정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었다. 얼음 사나이는 얼음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다. 얼음 사나이는 단지 얼음처럼 차갑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혹시 주위가 따뜻해지더라도 그 때문에 녹아버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의 차가움은 확실히 얼음과 비슷하다. 하지만 그의 육체는 얼음과는 다르다. 분명히 엄청 차갑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체온을 빼앗아갈 정도로 차갑지는 않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혼했다. 누구에게도 축복받지 못한 결혼이었다. 친구들도 부모님도 자매들도 그 누구도 우리의 결혼을 기뻐해 주지 않았다. 결혼식조차 올리지 않았다. 혼인신고를 하려고 해도 얼음 사나이는 호적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 둘이서 우리는 결혼했다고 정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작은 케이크를 사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었다. 그것이 우리의 조촐한 결혼식이었다. 우리는 자그마한 아파트를 빌렸고 얼음 사나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쇠고기를 보관하는 냉동창고에서 일했다. 그는 뭐니 해도 추위에 강했고 아무리 일해도 피로라는 걸 몰랐다. 밥조차 별로 먹지 않았다. 고용주는 당연히 얼음 사나이를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급료를 주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를 방해하는 일도 없이 단둘이 조용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얼음 사나이에게 안길 때면 나는 어딘가에 고요히 존재하고 있을 얼음 덩어리를 떠올렸다. 얼음 사나이는 그 얼음 덩어리가 있는 곳을 알 것이다. 단단한, 그 이상 단단한 것은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얼어붙은 얼음 말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얼음 덩어리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먼 곳에 있다. 얼음 사나이는 바로 그 얼음의 기억을 이 세계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 나는 얼음 사나이에게 안길 때 약간 망설였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익숙해졌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얼음 사나이에게 안기는 것 역시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에 관한 것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그가 얼음 사나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나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 끌어안고 묵묵히 그 거대한 얼음을 공유했다. 그 얼음 속에는 몇 억 년에 걸친 세계의 모든 과거가 있는 그대로 정결하게 밀폐되어 있는 것이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듣고 나서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셨는지요? 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네요.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고 결혼했네요. 가족도 친구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는 고독한 결혼.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드는 걸까요? 왜 이다지도 외롭고 쓸쓸한 걸까요? 다음 이야기,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